지가 결정을 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고 책임지는 일은 더더욱이 싫어한다. 아니가 나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겠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은 사람들이 그래 저놈이라도 믿어보자 하면서 붙는겨. (7월 25일) 정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굴, 발달장애인 생활 구획 채굴 편입니다. 오프닝에 제가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멘트를 넣었는데요. 나라가 대선 후보 경선에 지금 한참 이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회에 참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면 선거철이 되면 장애 부모회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장애 부모님들이 대부분 후보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후보들에게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잠깐 보실 내용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발달 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 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반성이 듭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도 또 발달장애인의 가족들도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은 우리 발달장애 가족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흠뻑 빠져들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천명하신 역사적인 아까 그 음성을 들으니 발달장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근데 아까 그 음성을 들으며 알면서 못하는 거구나, 알면서 안 하는 거구나, 이런. 2018년 4월 1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9명의 지도부가 저는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삼보일배라는 3천여 명의 장애인 부모님들이 강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청와대에서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했던 많은 내용들은 숨돌이채 빠지면서 일부 내용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은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스란히 코로나19 속에 섰습니다. 매달 제주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장애인 가족들은, 아니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힘든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주간활동 서비스 올해 9,000명으로 발달장애인 성인 15만 명 중에서 9,000명만 딱 10%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4시간만 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10%만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은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찬하게 종합지원계획은 발표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 내용이 코로나19 시기 허술한 발달장애인 복지 체계로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끊임없이 죽어갔다. 이제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복지 절벽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규에 청와대가 응답하라! 부모회 단체톡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영상에 또 나왔지만 많은 행동들을 해오셨어요. 사실 전국에 있는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서울 지역 부모님들은 구마다 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부모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님 중에서 청와대 앞에 가서 계속 농성을 하고 아까 잠깐 삭발 얘기도 나왔지만 삭발도 하고 산보일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셨답니다. 그 과정 중에 저도 2017년이었죠. 2017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주 갔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발달장애인에게 이제 목소리에 대답도 하시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렇게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도 하시고 했었죠. 하지만 2년여, 3년여가 지난 지금 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집회를 계속하고 어떤 때는 잠수교 같은 데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시는 그런 행동을 계속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가 부모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할 때 저희 아내와 아이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 엄마도 많이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저희 아들이 특히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대승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삶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반대로 좋아진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양은 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부모연대 회장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15만 명 중에 단 10%만이 하루에 4시간을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도 그 부모회에서 요구했던 요구 안에서 확 줄어드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 그 정도의 정부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거마저도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라도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15만 명 중에 10%가 아니라 한 50%쯤 만약에 4시간씩 해주는 그런 조건이 만약에 정부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부모님들은 만족하실까요? (10%에서) 50%면 5배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걸로 답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시간도 4시간에서 적어도 8시간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요구하실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예전에 10,000원의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지방에 가서 그 조그만 동네 하나에 그 집에 가서 매일, 그러니까 이제 첫날 그 동네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10,000원씩을 그 동네 마루에, 그 집 마루에다가 이렇게 쭉 넣고 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받았던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게 웬 돈이냐, 이걸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틀이 반복이 되고 일주일이 반복이 되고 열흘이 반복이 되고, 그 이후에 어느 날인가 그 10,000원씩을 지급을 하던 걸 안 줘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다들 아시겠죠? 왜 안 주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복지에도 분명히 재원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 정당하게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당하게 쓰이는 것에는 첫 번째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그 복지를 많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자체도 이제 받는 주체가 여럿일 때 그 받는 주체들이 서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까 말했던 10,000원의 실험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장애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장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장애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남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장애 쪽으로, 특히 제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돌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 인력에 현재도 그 돌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바우처라는 시간은 곧 돈이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돈도 들어갈 것이고, 각종 돈이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시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시설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시설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폐지된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탈시설을,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각종 복지를, 혜택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손까지도 내밀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구획 채굴 이 편에서 저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의 영역을 구획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활의 영역을 구획을 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현재 시설의 형태, 그룹홈의 형태, 그리고 자가에서 지내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 그 형태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맨투맨 하우스 같은 그런 새로운 모델도 적용을 시켜봐서, 그 적용이 괜찮다면 그 모델도 우리가 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모델을 전국에 좀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발달장애인 생활구획 채굴이라는 세 번째 발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조금 뭐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보시는 분, 사실 뭐 제대로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저는 어차피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 기획을 서울에서 놀이터와 LLR처럼 여기서도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태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독지가분이 계셔가지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된 형태가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후지면 어떤가요? 사실상 지금 스티브하고 저 이렇게 두 사람 매칭,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만날 몇 사람들 더 매칭만 된다라면 사실 힘들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활구획을 제가 만들어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구획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오늘 생활구획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2부로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아무도 믿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잠깐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철이 되면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특히 여권 쪽 현재 힘이 있거나 앞으로 다음에 조금 당선될 확률이 높은 후보 쪽으로 부모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직은 투표 전이니까 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쪽으로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면 무엇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방문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가 지역 단위에서는 조금 클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선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너무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2017년 그 회사 그만두고서 책 나오고 2018년까지 해서 시위를 다닐 때 광화문을 다니면서 저는 우리 장애 부모님들이 시위하는 그 시위 현장에서 우리 시위도 봤지만 옆에서 그때 당시에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 집단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들도 그때 당시에는 막 옆에서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 다 제쳐놓고 우리 이야기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또 했던 얘기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말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믿는 행동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울림들 입장에서도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는 사실상 뭔가 좀 제가 막 제 희생을 해가면서 막 사회 가치를 위해서 뭐를 해보겠다라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셨을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아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는 그런 거를 고치고 싶었고요. 그거를 고치려고 시위를 다녔어요. 그 시위를 다니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다 활동지원사를 하게 됐고, 활동지원사를 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 활동지원사였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더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심정적으로 그 이용인 친구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이용인분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조금 더 해드리고 그랬던 건 있지만 사실상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을 벌렸었던 내용들도 그 사업에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권을 따올 수 있다든가 좀 크게 벌려볼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무식하게도 했던 거거든요. 하여간 저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래요. 뭐 대선에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자기는 나는 내 욕심 하나도 없이 무슨 무언가 일을 한다. 나는 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뭐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혹시 무슨 나중에 개인적인 사욕을 부린다라고 그런 게 보였다. 꼬투리만큼이라도 보였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믿지 마시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맨투맨 하우스를 가지고 전번에 LL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알리지는 못하고 밴드를 통해서만 글로 이야기하고 몇몇 분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지만 사실상 요번에 맨투맨 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제가 보장하는 그 사업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만 딱 정해진다라고 하면 투자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해 주시는 분한테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 투자 수익까지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분한테 손해보시라고 이야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사모펀드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바람 화면에도 썼는데 장애 사업은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의 뜻에 따르며 장애인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전 장애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무언가 만들어내서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의 운영 주체는 장애인 쪽과 그러니까 장애인 이용자 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용자를 활동 지원하는 노동자 그룹,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 그룹 이 양쪽이 노사 협의하는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에게도 자꾸 생각하게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 대표를 만들 생각이라서 그래요. 시설을 만들 거였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그냥 방이 있고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15명은 장애인이고 15명은 활동지원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사대로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용인들은 이용인들마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호간에 그냥 서로 맞춰서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내가 껴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활동지원사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활동지원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먼저 했으니까 선배 역할은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고요. 제가 굳이 그거 책임까지 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까지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렇지만 계산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여지까지 풀리지 못했던 것에 답이 될 것 같다. 아니면 혹시라도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캄캄하게 갇혀있던 상자에 못구멍 하나 뚫렸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으면 한번 드러나 보시고 물어나 보시라는 거죠. 투자는 나중이고 거기에 투신 자체도 더 나중입니다. 아예 투신 자체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오늘 영상 초반에 아무도 믿지 마시라는 그런 영상을 띄워놓고 시작을 했고요. 생활구획 편은 아직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